자,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 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핵심은 이쪽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네. 그냥 평행하면 B가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분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A, B가 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선들을 그리면 얘도 M 대 N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왜?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Y도 이렇게 하다 보면 Y 좌표도 똑같이 얘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겠죠. 이 원리를 활용해 보면 결국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결론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 내분이든 외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XY 좌표가. 그래서 그냥 X좌표는 X좌표대로 내분, 외분, Y좌표는 Y좌표대로 내분이나 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XY 좌표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수정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수직선에서 내분, 외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 외분은 똑같다. X는 X끼리 내분, 외분하고 Y는 Y끼리 내분 혹은 외분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게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X좌표를 찾겠습니다. X는 X끼리 내분하면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1에 2에는 B의 좌표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6. 그러면 1에는 Y좌표니까 마이너스 2 해서 3분의 4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Y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Y좌표 마찬가지 2 플러스 1에 2에는 B의 Y좌표니까 8, 1에는 A의 Y좌표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나와서 3분의 4,3이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럼 외분하는 점도 구해볼까요? 먼저 X좌표를 먼저 구하면 X좌표는 2 빼기 1에 2에는 Y좌표, B의 X좌표니까 6, 마이너스 1에는 하면 8이라고 나오겠네요. 마찬가지겠죠. Y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2 빼기 1에 2에는 내분 B의 이렇게 B의 Y좌표겠죠. 8. 그리고 1에는 B의 X좌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빼주게 되면은 7이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8,7이라고 나오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섞어서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직선에서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X는 X끼리만 무조건, Y는 Y끼리만 내분하거나 외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죠. 마찬가지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3대2로 내분하니까 저는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6입니다. X만 하면 돼요. X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3대2면 자, 전체 10이니까 이걸 5도막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3대2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요 점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전체는 10이죠. 그러니까 한 도막의 길이는 5도막 했으니까 2입니다. 그러면 2를 3번 더하면 6이니까 2라고 나오겠죠. X좌표. 자, Y좌표도 대충 마이너스 1과 4니까 얘를 3대2로 내분하라고 하면 마찬가지 5도막 하면 되고, 네, 그 중에 하나, 둘, 세 도막, 하나, 둘 되면 요 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가 5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만큼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죠. 실제로 구해보면 X좌표를 먼저 찾아보면은 3 플러스 2에 3에는 여기 있는 6이 곱해지겠죠. 안쪽 길이, 바깥쪽 길이. 그래서 3에는 6이 곱해져서 3, 6, 18. 2에는 마이너스 4가 곱해져서 2, 4, 마이너스 8 해서 계산하면 2라고 나오고, Y좌표 계산해보면 마찬가지 3 플러스 2에 3, 4, 12, 2 마이너스 2 해서 2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2,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X, Y를 같이 두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점은 평균이니까 X의 평균 1, Y의 평균 2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걸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3 빼기 2에 자, 3에다가는 b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3, 4, 12 그리고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여서 2가 되죠. 그러면 14라고 나오고 y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3 빼기 2에 3, 7, 21 2는 4 해서 빼주면은 얼마죠? 17이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14,17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번.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는 선과 B 지점에 있는 등대를 이은 선분 A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에 배가 멈춰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와 C 지점이 있는 항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이 배의 위치를 표시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배의 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자, X좌표 먼저 구합시다. X좌표 구하게 되면 4대1이니까 4 더하기 1에 4, 3, 12 1 더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2 해서 약분하게 되면 2라고 나오고 Y좌표 구합시다. Y좌표 4 더하기 1에 자 4, 5, 20 그리고 1, 0은 0 해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죠? 4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2,4네요. 그럼 2,4와 4,0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니까 구해보게 되면 얼마가 되죠? 따라서 이 점이 P라고 할까요? P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X좌표의 차이 4, Y좌표의 차이 16해서 20이니까 2 루트 5라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냥 앞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이어서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내분 외분에서 가장 많이 응용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주제 같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따라가 보면 되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중점과 마주보는 점을 이은 선분들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이 있으면 그걸 잇고 여기에 마찬가지 중점을 찾아서 자 이거와 마주보는 변을 잇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나게 되면은 그게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무게중심이 이렇게 해서 만든다라고 했으면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전부 2대1, 2대1, 마찬가지 2대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BC의 중점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럼 BC의 중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결론 이거. 세 좌표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세 개 다 더해서 평균, Y좌표끼리 더해서 평균. 됐나요? 그러면 실제 맞느냐? 6번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위의 순서대로 가게 되면 먼저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됐죠? 아, 죄송해요. 1컴마죠. 네. 두 개의 평균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M을 무게중심이라는 건 위에 보세요. AG라고 있고, AM이죠.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특징을 거꾸로 쓰면 되죠. 그래서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 더하기 1에 자 2에는 M을 곱하면 2 그리고 1에는 플러스 1, 2 더하기 1에 2에는 이거 1에는 이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실제 무게중심 공식 셋 다 더해서 나눕시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 Y좌표의 평균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에서의 응용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6번에서의 응용 문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111쪽에 7번 문제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의 7번 문제. 어떤 거냐면 쭉 보세요. 7번을 보게 되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이거의 중점을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을 알려드리면 삼각형 ABC에서 AB,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B죠, BC죠, CA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DEF라고 하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따졌을 때는 ABC라고 하면은 얘가 M 대 N, 그리고 여기가 M 대 N, 그리고 여기가 M 대 N.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서 MN이 나와야 돼요, 다. 이게 순서가 가끔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ABC의 무게중심이나 얘네의 무게중심이나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ABC의 무게중심이나 그 다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일치해. 그래서 AB, BC, CA의 중점을 DEF라고 했죠. 그러면 DEF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니까 그냥 ABC의 무게중심 구해서 2,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근데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N이 다 있어야 돼요. MN이 한 꼭지점에서 다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다 보면은 AB, BC, A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M 대 N이면 틀렸죠. A에서만 A, B, C를 할 때 여기서 MN, 여기서 또 MN이니까 A는 N만 2번 가지니까 이거는 일치하지 않고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생각과 표현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어떤 걸 쓰면 되느냐?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거, 실마리에 나와 있는 얘를 사용하세요. 실제 길이를 사용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즉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얘들 둘이 평행하다, 얘들 둘이 평행하다 해서 직선의 기울기로 식 하나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길이가 같다, 또 식 하나 세워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어떤 게 좋으냐?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얘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AC의 중점을 찾게 되면 2분의 2 플러스 A, 그리고 2분의 3이 되겠죠. BD의 중점을 찾게 되면 2분의 5, 2분의 B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들 둘이 같다. 따라서 X좌표끼리 같으니까 A는 3, Y좌표끼리 같으니까 B는 2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직선을 배우게 되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도 가능하니까 마름모를 풀 때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의 수직 조건까지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